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발생 보고가 가장 먼저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첫 소식 남아공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민분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공 내 오미크론 상황이 지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아공에선 오미크론 변이를 공식 발표한 지난 25일 이후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000명을 기록한 후 어제 3일은 16,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남아공에선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서 다들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네, 확진세가 정말 엄청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남아공엔 약 3,000여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만 해도 델타 유행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교민 사회의 피해도 컸거든요. 현재 남아공 정부는 1단계 락다운을 유지 중인데 또다시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6일 남아공의 한 국제공항.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대부분 갑작스런 결항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Main concern, I'm not going to get back to England before 4 a.m. tomorrow morning, which is looking more and more likely. I want to get home to my husband and my kids now. Yeah, so I hope I can make this flight.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 Now been identified. Good evening. Well, Belgium's heading into it. 세계는 앞다투어 이를 속보로 전했고 오미크론 위험 국가에서 온 이들의 입국 제한을 발빠르게 시행했습니다. We will be suspending all flights from 6 Southern African countries. 11月30日午前0時より全世界を対象に禁止をいたします。 네덜란드에서는 600여 명의 승객이 비행기에서 못 내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Johannesburg flight and also our Cape Town flight cannot enter the Netherlands without your restrictions. 4시간 만에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People are getting more and more anxious. They want to get tested. They want to go home. How long this is going to take?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린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변이가 발생했다는 것. 이 때문에 전염력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최초 발견, 보고한 사람은 남아공의 쿠체 박사입니다. It was in a patient 29 years of age that came to my surgery on the 18th of November with symptoms that didn't make any sense. And then when I tested him, he was positive. And that day I saw more patients with this type of symptoms. 쿠체 박사 역시 오미크론의 강한 전염력을 경고했습니다. It might be more transmissible than Delta. There will be more sick people coming in. If one person in the family's got it, then the rest of the family, three quarters of the family would also have it. There will always be one that doesn't. 실제로 최근 남아공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졌고 백신 접종을 원하는 이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Normally per day we get about 100 patients. After this outbreak we had a little more. It has increased to 110, 115 and 120, even 3 today.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률이 낮은 남아공. 하지만 이젠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Terrified, but I need to save my life and consider my family's life. We've seen people die every day, so there is something that's killing someone. 오미크론 확산 소식 이후 다시 찾은 공항은 황량 그 자체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입국을 금지하며
남아공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대부분 결항된 것 같네요. 두바이나 도하는 지금 딜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곧 캔슬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이미 6대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는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16명의 확진자 발생 소식에 놀란 네덜란드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극장, 체육시설은 물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까지 오후 5시로 제한한 겁니다. 거리엔 저녁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저녁 손님들로 거리가 환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후 5시쯤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문을 닫아서 거리가 어두컴컴합니다. Because you feel like we already have done this with the corona and now they already come with a new word, a new virus. You know, what are we going to do? Get a boost, get another vaccine, maybe a better vaccine. 이유 역시 방역 강화를 강조합니다. We have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the best out of the time we have. Vaccinate, boost, and distant trace as much as possible during that time. 오미크론 공포 속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걸어 잠그고 봉쇄하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비상사태네요. 네, 이 위드 코로나 모범국들이 다시 방역을 고삐를 죄는 모양새인데요.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마스크 사용을 다시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백신 거부할 때 벌금을 물리기로 했죠.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이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발 입국을 차단한 가운데 이스라엘이나 일본처럼 아예 외국인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아공은 거의 전 세계로부터 고립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남아공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 바이러스 있다고 이제 미리 좀 투명하게 알렸는데 이제 오히려 기피 국가처럼 돼서 거의 왕따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28일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세계 각국의 남아공발 항공편 차단을 좀 풀어달라라는 호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나라들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이게 혹시나 아프리카 공포증으로 퍼질까, 아프로포비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이 오미크론 상황에 흔들리는 것은 뭐 아프리카 전 세계 당연히 그렇듯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경쟁하듯 하늘길을 열고 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원장 특파원이 전합니다. 2년 반 만에 열린 러이끄라똥 축제 초저녁부터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음력으로 12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열립니다. 우리 추석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연꽃 모양으로 만든 끄라똥이라는 바구니를 물에 띄우며 한 해 소원을 기원합니다. 해외 관광객들도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We just had to pay 2 COVID tests, and that was all. Big goal is to visit Koh Chang. I think it's a lovely island, and the tourism is not too big there. 지난달 1일부터 사실상 태국의 모든 도시에서 자유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입국한 뒤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 동안 호텔 격리를 해야 하지만 한 달째 방콕 수완나품 공항으로만 1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태국을 찾았습니다. 문을 닫았던 방콕의 식당도 술집도 하나둘씩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밤 9시 통행 금지에 모든 술집 영업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고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밤 9시까지만 허용했던 식당 내 음주를 밤 11시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남서부의 한 섬으로 200여 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1년 반 만에 만나는 해외 관광객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다낭과 호이안, 나트랑도 백신을 맞은 외국인들에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Yeah, I think I said because everyone had
get a vaccine, so I think it's safe. 지난 9월 유례없는 전주민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던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시. 확진자가 주춤하고 태국과 싱가포르가 관광객을 받기 시작하자 서둘러 방역 규제를 풀었습니다. It's been over 5 months since the nightlife in this amazing city has been shut. And tonight, for the first time, I'm going to go out with... 호찌민의 한 칵테일바. 도시 봉쇄에 지친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유럽의 여느 도시의 밤처럼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간 분위기입니다. 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의 개방은 동남아 유명 관광지의 개방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예 입국 뒤 코로나 검사도 간이 검사로 대체했습니다. 앙코르와트로 가는 완전한 무격리 입국이 가능해진 겁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육로 여행길까지 열었습니다. We don't have to do any quarantine anymore, and we can actually save the cost for the PCR test. 말레이시아 코타키누발루나 필리핀 세부, 보라카이도 연말 개방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한국에선 이들 휴양지로 향하는 항공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새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서둘러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무격리 입국 대상자도 입국 3일과 7일째에 신속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해외 입국자 격리를 다시 7일로 늘렸고 호주는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국경 개방을 연기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열리던 동남아 하늘길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3년차 뚝뚝이를 모는 뿌티폰 씨. 힘든 2년을 보내고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ตอนนี้ก็ประมาณ 3-4 คน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ออกมาสายแล้วก่อนหน้าโควิดอะครับพี่ก็เป็น10ได้ครับ10รอบได้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 소식을 들었습니다. ก็กลัวครับเพราะมันจะเป็นรอบที่3แล้วครับก็พวกก็น่าจะกลับไปอยู่บ้านนอกครับกลับไปอยู่ต่างจังหวัดอย่างเงี้ยพี่ 방역 규제를 풀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한 베트남은 요즘은 매일 150여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치명률은 여전히 2%를 웃돕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말 연초 미국과 유럽 손님을 기대했던 동남아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푸켓과 파타야에서 열리는 거대한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1년 반 만에 열린 동남아 하늘길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방콕 현지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취재한 김원장 특파원, 동남아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올겨울 동남아 관광을 기대한 분들 계실 텐데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설령 동남아 관광지가 계속 문을 연다고 해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 출발지의 입출국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졌고 이곳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진짜 2년 가까이 간절히 기다렸는데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아직 패닉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다 이렇게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입국자 중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는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달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끝까지 재택 치료 우선 정책을 지켰고 지금 한 달 새 하루 확진자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오미크론도 봉쇄나 격리 없이 이겨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And when we learn more about it, I'm confident we will learn to live with Omicron, just like how we have learned to live with Delta. 대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강화하고 백신 접종에 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국민의 27%가 세 번째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미크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잠시 후 이슈 인사이드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시죠. 지난 24일 프랑스 칼레 인근에서 영불 해협을 건너던 고무 보트가 침몰해
난민 27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중엔 임신부와 어린아이까지 포함돼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사건의 책임을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양국의 정치적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돈 PD가 살펴봤습니다. 프랑스 북부 칼레. 이른 아침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고무보트를 짊어지고 해안으로 향합니다.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가려는 난민들. 일행 중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보트를 바다에 띄웁니다. Baby, tonight sleep jungle, no milk, no water, no live. Problem. Three baby. Are they your children? 1 year is baby. From Iraq, Kurdistan. No live, Kurdistan. Go UK. 비좁은 보트 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이날 깔레 해변으로 출발한 보트는 25척. 보트마다 30-4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깔레를 떠난 난민들이 향한 곳은 영국의 도보. 영국과 프랑스 간 거리가 가장 짧은 수역입니다. 몇 시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국 해양경비대가 난민들을 구조합니다. 그러나 모든 난민이 이들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15 men overboard, approximately 15 men overboard. All ships in this area are requested to have a sharp lookout to proceed to this area. 영국으로 향하던 보트 중 한 대가 전복돼 27명의 난민이 숨진 겁니다. 사망자에는 임산부와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Je veux aussi dire que, bien sûr, c'est manifestement le plus grand drame que nous avons connu, mais I just want to say that I'm shocked and appalled and deeply saddened by the loss of life at sea in the Channel. 사고 생존자는 영국과 프랑스 모두 구조대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وبعد كده ما حد جانا بلم ينقرق والناس ميتين وأنا صابح 12 ساعة احنا في البحر داخل البحر. 양국이 서로에게 구조 책임을 떠넘겼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تلفون ما با پلیسی فرانسه اگر گفت من به هنمان وره به پامپاکا ما خرابو دواتر پلیسی فرانسه لوکیشنی هم بونر گفتی لآی بریتانیا دن اما لنیو آی بریتانیا بوین تلفون ما با بریتانیا اگر گفتی تلفون با پلیسی فرانسه اگن. 사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난민 문제에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가 난민들의 밀항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난민들이 위험한 바다로 나가는 걸 방치한다는 겁니다. Vous êtes en retard, n'est-ce pas? Ils sont déjà partis, les migrants. 사고 당일 난민들이 보트를 들고 바다로 들어갈 때 프랑스 경찰 차량이 바로 옆에 서 있던 영상이 공개되자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일제히 이 장면을 전면에 실으며 난민 문제 책임을 프랑스에 돌리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Pour la seule journée d'hier, 1000 départs et tentatives de départ, plus des 2 tiers ont été empêchés. Et depuis janvier, 7800 sauvetages ont été réalisés. 프랑스는 오히려 영국을 탓합니다. Au lieu d'être le punching ball de la presse britannique, elle est d'avant tout une question, il faut bien le souligner, une question anglaise. Et parce que nous travaillons sans carte d'identité en Angleterre qu'il y a cet appel d'air. Donc vous me répondez avec... 영국 정부가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불법 이민자 고용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취업을 위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영국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칼레에는 영국으로 가려는 난민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영불 해협을 넘어 영국으로 들어간 난민 수는 올해만 2만 5천여 명.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I have an aim to go to London to read there. My brother is also in London. I want to go to UK because my life is there will be very good. 이런 와중에 보리스 존슨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난민을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 마크롱 대통령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Je suis surpris des méthodes quand elles ne sont pas sérieuses. On ne communique pas d'un dirigeant à l'autre sur ces questions-là par tweet et par lettre qu'on rend publiques. Nous ne sommes pas des lanceurs d'alerte. Allons, allons.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Water, if we die. Sorry I say that, but we already died. Nobody accepts us anywhere. We useful. Useless, sorry. Wow. 이 영상에서 난민이 마지막에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쓸모없는 존재 같다라고 말했을 때 좀 씁쓸했는데요. 네. 이게 브렉시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해저턴을 통해서 미립국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영국으로 가던 이 차량 꽁무니에 매달려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많았는데 브렉시트 이후에는 출입국 절차가 훨씬 더 강화되니까 난민들이 훨씬 더 위험하지만 그래도 들킬 가능성이 없는 해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네. 그래서 전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2일 프랑스가 영국 존슨 총리가 제안한 합의 사항을 거절했더라고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5가지 안이 있었죠. 이 중에서 함께 이제 프랑스 해역 지역을 공동 순찰하자, 이 부분을 거절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국 경찰과 이제 군대가 프랑스 해안 쪽으로 와서 순찰을 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주권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근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저기 형식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이제 저런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SNS에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셨다시피 저기서 이제 Dear Emmanuel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불렀어요. 네, 이게 이제 친한 사이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런 건데, 정상들끼리 만났을 때 그러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서한에 저런 식으로 적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건 조금 결례가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난번 어업권 분쟁부터 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어업권 분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난민 문제도 아마도 그 연장선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국의 정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재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한테 좀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도 좀 있고요. 그리고 존슨 총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리더잖아요. 그리고 보수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난민이나 이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려할 때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 갈등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죠. 메타버스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메타버스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3D 가상 세계를 뜻하는데, 프랑스의 전통 산업 중 하나인 명품 업계가 이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명품이 메타버스를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조영중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스타트업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이 주최한 행사. 프랑스를 대표하는 테크 기업과 패션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선 패션쇼가 열렸고요. 다른 한 곳에선 다양한 기술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그중에서도 3D를 활용한 실감 체험 기술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18세기 노틀담 성당을 거닐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틀담 성당을 3D 기술로 실감나게 재현해낸 곳인데요. 프랑스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이런 3D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습니다. Metaverse, intelligence artificielle, NFTs, technologie immersive, c'est extraordinairement vrai pour la mode, bien sûr, qui réinvente totalement à la fois la manière de produire, la manière de créer, la manière de commercialiser, la manière de faire la promotion de ces produits.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의 럭셔리 업계가 메타버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시가총액 순위 12기업 중 5개 기업이 럭셔리 기업일 정도로 프랑스의 명품 산업은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산업처럼 프랑스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명품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100년 전부터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품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그들의 홍보를 담당하던 그룹 CEO를 만났습니다. 최근 이 그룹은 100년간 축적한 명품 업계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럭셔리 메타버스 플랫폼을 런칭했는데요. 다양한 명품 브랜드관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상의 미술관을 만든 겁니다. 이처럼 명품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코로나 때문입니다. Since people are not traveling as much, they need to have still the global brand experience. That is so-called the global brand experience. You know, you go to Hermès, you have to go once to the Paris store to know what is Hermès as a brand, right? That's kind of like the epicenter of the brand. And tomorrow, a brand's own metaverse, where you will go to a Louis Vuitton augmented reality, travel in the 메타버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NFT입니다. NFT는 특정한 제품에 찍힌 홀로그램 인증 마크처럼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닌 대체 불가능한 일종의 가상 자산입니다. 메타버스에선 누구나 쉽게 NFT를 만들 수 있고 팔 수 있습니다. 명품 업계에겐 그야말로 메타버스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것이죠. Take an example like a brand like Chanel. If you are 20-year-old, 18-year-old, you cannot buy a Chanel bag. It's too expensive. Now, where is the metaverse and the NFT going into that? You can buy an image of a Chanel dress as a collectible card, just like Pokemon cards. That might be your first access to the brand. 그동안 프랑스 명품 업계는 외부의 기술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EU가 이커머스 시장을 확대를 할 때도 세계적인 디자이너 칼 러거펠트를 앞세워 명품 업계들이 반발했던 일화는 꽤 유명하죠. 블록체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출에만 집중하던 명품 업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메타버스와 NFT를 필두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명품을 판매하는 이 편집숍은 최근 NFT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실제 명품과 NFT 작품을 묶어서 판매한 건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L'objectif, c'est au fur et à mesure, on travaille avec des nouveaux artistes, on crée des œuvres NFT et on vend des NFT. Soit on les fait gagner à travers des concours, des drops, soit demain, ils pourront être vendus sur notre site comme un sac ou comme un sneakers. Comme une nouvelle forme de divertissement, comme une nouvelle forme finalement d'interaction avec d'autres personnes venant d'horizons différents, des marques, de venir offrir des expériences nouvelles. 메타버스와 NFT는 미래에 어떤 기술로 남게 될까? 한때 애플과 LVMH에서 기술 디렉터로 근무했던 이언 로저스는 작년 한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NFT 등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오프라인용 지갑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세상을 실제 세상과 연결하려는 시도죠. 그런 그에게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확장처럼 너무나 당연한 미래의 일상입니다. You know, I think that this is really, we're in kind of the late 90s, and I'm the person who's sitting here telling you this internet thing is going to be big. My daughter, who's 15, has a ledger, has NFTs, has Ethereum, you know, and for her, it's completely natural. You know, I think in many ways this will be a generational shift. 코로나는 우리의 미래를 앞당겼습니다. 메타버스가 미래의 기술이 될지 신기루가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변화에 꿈쩍하지 않던 프랑스의 명품 업계마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메타버스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PD 특파원 조영중입니다. 최근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메타버스 속의 명품 시장의 규모가 10년 안에 67조 원 규모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는 건데요. 네. 이 메타버스 속의 가상세계와 일상세계가 결합을 하면서 아바타를 치장하는 명품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유명 명품 브랜드의 경우에는요. 이 심지어 디지털 버전 가방을 내놨는데 실물 상품보다 훨씬 비싼 이 480여만 원에 판매가 되는가 하면 이 또 다른 브랜드의 NFT 데뷔 컬렉션은 무려 66억 원에 낙찰이 돼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짧은 생각으론 실물도 아닌데 정말 금액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품과 메타버스의 만남이 참 흥미롭네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나라죠. 그런데 최근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국경을 활짝 열어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가 하면 오랜 금기를 깨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우수경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히잡을 쓴 여성들과 쓰지 않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축구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축구 리그입니다. 지난달 19일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축구 경기장에 입장조차 할 수 없었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점벽해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and of course for them, full of passion and engagement and commitment to have this scene. And now we're going to get organized, we're going to get structured. الدوريات في العالم واتابع كل المباريات، حتى كوتش مونيكا دائما كانت تقول لي انت فوتبول هوليك، لانه مو بس حتى العب حتى اتابع. 세계 굴지의 호텔 체인인 사우디 리야드 힐튼 운영 관리자 까타니 씨의 일과는 고객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사우디 내 같은 호텔 그룹 내에서 관리자급 위치에 오른 여성은 까타니 씨가 처음입니다. 남녀가 서로 대화조차 하기 힘들었던 엄격한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During this year, I have got in many programs to develop my career, to develop my skills, my personality. 사우디에선 3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운전도 해외여행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출도 아버지 등 가족 가운데 남성 후견인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른 건데 최근 2, 3년 사이 규정이 잇따라 폐지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거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의 히잡과 아바야 대신 다양한 색상으로 개성을 표현합니다. 이제 머리를 가리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도 많습니다. Just like I said, mixing street style with culture and traditions together makes a very beautiful combination. The headscarf, yes, it's my choice wearing the headscarf. 그동안 금기시됐던 대중문화도 허용하면서 여가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블루바드 지역입니다.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데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Expecting the more because all the world seem like this go this away. 이 같은 변화의 바탕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비전 2030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를 지탱해왔던 석유 중심의 국가 경제 구조를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여성들의 민간 부문 진출을 적극 장려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여성 취업률은 5년 동안 19%에서 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의 창업도 22%에서 38%까지 늘었습니다. 무타와 씨도 2년 전 레스토랑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현대화한 곳인데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무타와 씨의 머리와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Now, when the vision started, it gave me even a bigger push because there was more exposure to other regions and there is more support that is happening and activations. 관광 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12위의 관광 대국이지만 이슬람인들을 위한 성지순례, 즉 종교 관광 이외에는 거의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경을 활짝 열었습니다. Welcome to Arabia. 일반 관광객을 위한 이 비자를 만들었고 입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Our plans to have 100 million visits every year by 2030 to increase the contribution of the GDP from 3 to 10%. 사우디 전역을 1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하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우디 왕국의 발상지 디리아 유적지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590년의 역사를 품은 곳인데 사우디는 최근 이곳을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내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6곳, 30곳까지 늘린다는 게 사우디의 목표입니다.
홍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홍해 프로젝트와 고대 유적의 신비를 담은 알룰라, 최첨단 도시 네옴까지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사우디 인구의 70%는 35살 이하의 젊은이들로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지지가 상당합니다. The future will be good here in Saudi Arabia. And there is chances for everyone who want to work, investigate here. It's okay now. 메카의 국가인 만큼 주변 이슬람 국가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남성 축구 경기에 여성 심판이 등장하는 등 중동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 등이 제기하는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우수경입니다. 이슈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잖아요. 네, 지난 24일에 이 변이가 첫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틀 후인 26일에 이제 WHO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에 인도에서 첫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관심 변이로 그 후에 이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려 변이로 지정된 거는 올해 5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것이고, 아무로 이제 몇 달 안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세계 경제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WHO가 바로 우려 변이로 지정했던 지난달 26일에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지난달 26일에 무려 13%가 넘게 폭락을 해서 코로나19 공포가 극에 달했던 지난 4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멈출 수 있다는 일종의 오미크론 쇼크가 세계 경제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체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최원석 교수님, 처음에 이 오미크론이 에이즈 환자의 몸에서 변이가 생겼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건 하나의 가설이고 그것이 뭐 입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변이를 처음 보고했던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이 변이가 처음 이곳에서 유래했을까 아직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유럽 지역에서도 이 남아공에서 보고했던 시기보다 좀 더 앞선 시기에 채취된 검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또 이런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여행력이 없는 사람에서 오미크론이 확진된 사례도 나중에 확인이 되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오미크론의 유래가 어디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또 멀리 퍼져 있는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 멀리 퍼져 있었을 수 있다. 이게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예, 남아공 같은 경우에 지난달 1일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뭐 한 90%가 넘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최근에는 확진자의 80~90%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요, 아까 이 교민 얘기도 있지만 이 남아공의 1일 확진자가 한 300명대였던 게 열흘 만에 10,000명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가 더 무섭고 더 강력한 변이, 이런 변이가 오미크론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뭐 전염력에 대한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아직 이 오미크론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전염력인지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다만 네. 이제 남아공의 상황을 보면 전염력이 꽤 높을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게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표면의 돌기 부위에 해당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위가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해 있는 부위거든요. 두 개, 즉 델타와 오미크론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더 색깔이 많네요. 네, 그럼 이게 그렇죠. 변이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한눈에 건가요? 보기에도 델타보다 오미크론의 변이가 더 많고 특히 그 위쪽에 빨간색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부위가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사람의 세포하고 결합하거나 또는 만들어져 있는 항체가 작용을 하는 부위예요. 네. 근데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돌연 변이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감염이나 또는 백신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력이 항체가 잘 작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체를 오미크론이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치명률일 텐데 오미크론의 변이 존재를 처음 WHO에 보고했던 쿠체 박사를 저희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쿠체 박사는 이 치명률을 어떻게 보는지 영상으로 먼저 들어보시죠. The ones, everyone that we have seen, whether they were vaccinated or not vaccinated last week, fully recovered. So we don't see a lot of elderly people, and nearly all the elderly people has been vaccinated, so that's breakthrough infections, but they're not very sick. It can change. It can change next week, we don't know.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별로 없었다.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중증으로 가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쿠체 박사는 1차 진료 기관에서 지금 코로나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은 이제 중증 환자는 없었다. 그리고 노인 감염 사례도 별로 없었고 이게 이제 백신을 다 맞아서 그런지 거의 다 경증이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일반화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남아공은 사실 이제 어린이나 젊은층 감염자가 좀 많아요. 그런데 네. 델타도 사실 이제 젊은층이 많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젊은층은 경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남아공의 노인 비율이 6%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인 비율이 많은 국가로 가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될지는 우리가 사실 짐작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전파력이 이렇게 높은 대신 치명률은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러면 감기처럼 지나가면서 오히려 좀 더 나은 변이가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그럴 얘기가 수는 있는데 좋죠. 그러면 결국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순한 바이러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감기같이 지나가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전염력이 높아지면 치명률이 꼭 낮아지냐 꼭 그런 식으로 변이가 발생해 가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워낙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하는 것도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쿠체 박사님의 경험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중증 환자를 알려면 더 많은 수의 환자, 특히 고령이신 분들의 환자 경험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처음에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야 중증이 되고 또 거기서 좀 시간이 지나야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죠. 그래서 네.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야 실제 치명률이 어떨지에 대한 정보도 나올 거라서 아직은 시간을 좀 더 요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염 사례는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면은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시죠. 이거 참 궁금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을 그렇다면은 맞아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요. 네, 사실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과거에 변이가 있었던 바이러스에서도 백신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죠. 변이가 생기면 일정 수준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는 변이가 완전히 변종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 일정 수준 떨어지더라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다른 변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꽤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각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아직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요, 먹는 치료제 효과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FDA 외부 자문위원회가 머크사의 이 몰누피라비르, 즉 먹는 알약 치료제, 이걸 긴급 사용 승인하도록
FDA에 공고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제 효능이 애초 머크사가 주장했던 50%에 못 미치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거기다가 독성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조금 뭐 그 안에서도 팽팽하게 좀 맞서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다만 어떤 약을 허가할 때는 그 약의 효과와 안전성 또 그 상황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약제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 경구치료제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 약물의 특성상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에 생기는 돌연변이하고는 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만약에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검증 단계를 다 거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 과정을 잘 볼 필요는 있겠죠. 네, 네.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먹는 게 편하기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당장 델타 변이만으로도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역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네, 사실 오미크론에 대한 생각과 걱정,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우리 앞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델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네네. 이 델타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미크론처럼 전염력이 더 낮고 면역력을 회피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었을 때 이런 바이러스가 주된 유행주가 되기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유행을 계속 조절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해외 유입에 대한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 백신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부스터 접종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리두기나 여러 개인 방역의 수칙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변이가 네. 등장할 때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사실 기초적인 접종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변이에 대응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델타 변이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오미크론과 같은 것을 대응하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접종까지 잘 해야겠습니다. 이슈인사이드 오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만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가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음 주 12월 11일 토요일부터 KBS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편성되는 관계로 저희 방송 시작 시간이 바뀝니다. 다음 주부터는 10시 30분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 시작될 예정이니 드라마도 즐겁게 보시고 이어서 저희 세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쭉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ür mich soll's rote Rosen regnen, mir sollten sämtliche Wunder begegnen. Die Welt sollte sich umgestalten und ihre Sorgen für sich behalten. Und später sagte ich noch, ich möchte verstehen, viel sehen, erfahren, bewahren und später